네,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연구한 모로코 그리고 여행한 모로코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나눠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아프리카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파일이나 이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개관 먼저 말씀드리고 모로코 언어 그리고 민족 음식, 산업책, 영화 이런 순으로 간단히 한 30분,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로코는 북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를 뺀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 지역을 마그레브라고 부르고요. 마그레브는 해가 지는 곳,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로코의 정식 영문 명칭은 더 킹덤 오브 모로코고요. 왕국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에 하나고 언어나 민족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랍어를 공용으로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원래 선주민들인 아마지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공용어고요.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는 상용어로 이제 자주 왜냐하면 프랑스랑 스페인이 각자 분할 여기를 통치를 했던 경험이 보호령으로 삼았던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은 아랍과 선주민들이 섞여서 사실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는. 그리고 이곳에 아프리카 최초의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상으로 보시다시피 유럽이랑 아프리카를 이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아마지그어는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까 지도를 보시면 모로코 아래 지역에 서사하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국경도 아니고 굉장히 뭔가 애매하게 나뉘어져 있죠. 여기를 모로코는 프랑스가 그리고 서사하라는 1912년부터 56년까지 서사하라는 스페인이 이렇게 분할 보호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좀 모래 땅이긴 해요. 그냥 사막, 사실 우리가 사막하면 굉장히 낭만만 생각을 하는데 겉보기 황폐한 그런 땅들이 다 사막이라고 불리고 땅 자체는 겉으로 보기엔 모래 땅인데 모로코는 서사하라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모리타니아도 약간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살라위라는 사람들은 또 살라위 민주공화국이라고 독립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봤을 때 좀 딱 말씀드리면 어떻게 분쟁 지역인데요. 사실 실효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힘센 나라인 모로코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사라 지역에 대해서 국가권을 유엔은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엔이 말하는 아프리카 나라 수는 54개국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칸 유니언, AU는 서사라의 국가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55개국이거든요. AU 기준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수가. 그래서 그런 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겉보기 황폐한 이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광석이 전 세계 예상 매장량의 한 75% 정도가 여기 매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인광석 자체는 비료나 사료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같은 걸 생산을 하는데 비료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또 모로코 인광석 공사가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농업 발전에 본인들이 비료 제공을 한다는 그런 약간 모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모로코 입장에서는 이곳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지역인 거죠. 뭐 그 외에도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그래서 서사라 지역에서는 스페인어가 사용이 되고요. 저는 책 읽는 걸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국인 쌈마오라는 작가의 사하라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이
사막에 대한 어떤 굉장한 낭만을 품고 스페인인 남편과 여기 서사라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엘 아윤 혹은 라윤에 가서 살아요. 그때 얘기를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을 독특한 언어로 써낸 책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앙리루소의 그림을 표지로 하고 있는 그 출판사에 따라서 이런 책도 있고, 여기 다른 책은 또 이렇게 깔끔한 표지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깔끔한 표지로 된 지나복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2권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단편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지역 좀 여행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나에서 1년 정도 지내면서 일을 하고, 원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간 후에 유럽으로 다시 여행을 하려고 터키로 가는 항공권을 끊었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래서 터키로 가는 항공권을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그렇게 뭐 목적지에 달하고 뭔가 계획된 대로 잘 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서 다시 가나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즉흥적으로 가나 주변의 토고, 베냉이란 나라들과 뭐 여기 섬나라도 가고, 뭐 이제 코트디부아르, 말리, 뭐 세네갈, 감비아, 모리타니, 서사라, 모로코 해서 스페인까지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 모리타니랑 여기 정말 그냥 모래 땅들이에요. 근데 모리타니 여기 국경 지역에 누아디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아디부에서 서사하라 다클라라는 지역까지 올라간 후에 하루를 묵고 모로코의 마라케시라는 지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지역 다클라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워낙 많이 없어요. 근데 제 성격상 막 어디 계획에 매여서 다니는 게 싫어서 저는 숙소 예약도 미리 안 하고 그냥 좀 해가 지기 전에 다클라 서사라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누아디부에서 차를 탔는데, 여기 나름 모리타니랑 또 서사하라 국경 사이에 또 국경 사무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서서 수속을 하고 근데 한 차가 고장이 나서 한 2~3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 땡볕 아래서. 그리고 그 차가 없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그 차가 고장나서 작은 차로 옮겨 타면서 말 안 통하는 그런 동양 여자 한 명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쌓아온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여행에 대한 인내를 모레에 진짜 풀고 있었죠. 막 화를 다클라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해요. 저는 이 당시에 프랑스어도 공부를 안 했었고 스페인어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클라 이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와서 여기 화물차, 아미드라는 화물차 기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프리카 한 7, 8개국을 이제 무역을 하면서 다니시는 분인데, 사실은 좀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미드 이분을 보고 이분이라면 괜찮겠다 싶었던 게, 이분이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난 이분이라면 이분이 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겠다 해서 탔죠. 그래서 제가 화물차를 처음 타봤는데 안에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그게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사막에서 헤어지면 이게 적이든 친구든 간에 이 사람을 대접을 잘 안 하면 이 사람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모로칸 티, 자 그런 걸 따르면서 정말 만나면 그 천막 아래서 밤새 막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얘기를 해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 사막 사람들의 환대를 정말 온몸으로 그대로 받으면서, 비록 말은 안 통했지만 저보고 이제 뒤에 침대에 누워서 좀 쉬래요. 이게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어떻게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눕냐고, 괜찮다고 그냥 앉아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본네트 앞에 발을 적 올려 보래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고, 나 지금 편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 사진 보시면은 본인이 먼저 본네트에 발을 척 올려 두셨거든요.
그래서 저 잠깐 이렇게 같이 올리고 찍은 사진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시커먼 그런 그냥 별 의미 없는 사진 같지만 진짜 환대를 받은 그 경험을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개인적으로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요거 그 환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서사라 모로코 지역에서 겪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누아디부에서 겪은 일이고요. 원래는 모리타니의 누악쇼트라는 지역에서 서사라의 다클라로 바로 그냥 차를 타고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좀 일정이 꼬여가지고 누아디부에서 하루를 묵어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모리타니 지역을 오래 있을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 많지 않았습니다. 우기야라는 화폐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 일단 노아디부에 내려서 숙소를 찾는데 굉장히 숙소값이 배낭여행자에게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가 조금씩 왔는데 모래가 섞인 그 모래비를 맞으면서 한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이런 저렴한 숙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 안에서 인터넷이 안 돼서 밖에 통신사 사무실 앞에서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을 하고 밥도 먹고 돌아와서 여기 옆에 있는 유목민 텐트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태권도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분들 무리가 짜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얼굴을 직접 찍을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 사진을 찍어 둔 건데 얘기를 듣자 하니 모리타니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얘기가 모리타니 마마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좁으니까 저기 동양의 한국에 여기 숙소에 와 있다더라 하니까 이들이 짜르르 몰려와서 이제 저랑 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나는 내일 소사하러 넘어가는데 현지 화폐 많이 없고 뭐 그래서 여기 묵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는 우기야 현지 화폐 조금이랑 이렇게 빵을 한 10개 가까이 사다 주셨어요. 10개랑 뭐 우유도 2개, 큰 거 2개 사다 주시고.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식사는 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던 차에 이분들을 만났거든요. 밥 못 먹었죠? 이거 드세요 하고 주는데 그때 제가 썼던 일기에 내 입에 먹던 흔적이 남아있진 않았겠지라고 써놨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되게 황폐한 지역으로 보이지만 저한테는 환대를 굉장히 받은 그런 지역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낭만이 있어요, 나름. 네, 그리고 아까 계속 사이드가 속한 사람들, 그 유목민족들, 북아프리카의 선주민들을 계속 좀 섞어서 썼죠. 아마지그 혹은 베르베르라는 말을 섞어서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베르베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바르바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야만인, 그러니까 뭐 어쨌든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사람. 지금은 바바리안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되어서 뭐 야만인 말에서 또 유래가 된 말이에요. 바바리안, 베르베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북아프리카 자체 전체 사람들의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은 없었다고 아래 추천드린 논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논문도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한 논문이니까 인터넷에서 파일 구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정체성 그냥 뭐 흩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외부적으로 정체성이 유입이 돼서 베르라고 명명이 되니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마지그예요. 아마지그라는 말이 자유인, 아까 보셨다시피 자유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복수형으로는 이마지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지그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정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사이드도 계속 베르베르라고 했고 저도 사실 여행사에서 일할 때 아예 베르베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워낙 외부에 알려진 게 베르베르라는 단어고 조금 더 사실 저희는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더 잘 팔리는 게 베르베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한 그 Q&A 영상 할 때 물어보니까 뭘 더 선호하냐 했더니 아마지그를 쓰고 그러면 괄호를 하고 베르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프리카를 연구하고 존중한 연구자로서 저는 아마지그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베르베르라는 말을 놓을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로코는 이제 787년에 페스라는 도시에 모로코는 최초의 아랍 왕조가 생기고요. 페스는 정말 마라케시랑 비슷하게 골목골목이 많은데 그곳에 다 장인촌이고 그래서 장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고 페스에 생기고 그리고 알모라비드가 마라케시 11세기에 아마지그인들이 만든 왕조로 생기죠. 네, 이 왕조 같은 경우는 세네갈, 알제리, 모리타니아, 튀니지,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스페인 남부 지역까지도 뻗은 그 대제국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각 지역별로 조금씩 큰 왕조들이 생기고요. 지금 있는 왕조는 1665년부터 존속하고 있는 알라우이트 왕조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스페인과 프랑스 보호령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모하메드 5세가 독립 당시의 왕이었고 그리고 하산 2세가 통치하다가 지금 모하메드 6세가 집권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하산 2세 모스크 이거를 이 하산 2세가 이제 명해서 지어진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나레트죠. 그리고요, 음식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따진이라고 부릅니다. 요 그릇 자체를 따진이라고 하고 이 그릇으로 조리한 음식 전부를 따진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의 뚝배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되게 화려하게 예쁘게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곤 하는데 원래 유목민들이 쓰는 거는 그냥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를 이용을 했고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이용이 됐냐 하면은 휴대용 오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사막에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얘를 끓이면 수증기가 그릇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수증기를 머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그릇이었던 거죠. 이 지역에서 사용될 때. 그래서 여기에 뭐 코스코스는 밀가루를 빻은 이 거의 주식인데 요거랑 뭐 야채랑 고기, 양고기 뭐 이런 고기를 넣고 찐 음식 자체를 따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트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이 모로코 사람들 정말 많이 먹는 차고요. 설탕도 정말 많이 넣고 먹는 차고요. 그리고 꼬부즈 아까 8시 되기 전에 사이드랑 얘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 12시인데 그 당시 한 11시 50분이었는데 아침을 코부즈를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고 민트티랑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밍밍한 빵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먹어요. 샌드위치처럼 음식을 끼기도 하고 혹은 국물이 나오면 그걸 찍어 먹기도 하니까 약간 수저 역할도 할 수 있는 빵인 거죠. 그리고 올리브와 아르간은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로코가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올리브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김치처럼 올리브 먹을 수 있어요.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아르간 같은 경우는 좀 음식으로만 한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에 아르간 오일의 보습 효과 같은 거가 좀 많이 알려져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 모로코의 남서부 지역의 아르가니아 보존구역 여기에서만 아르간 나무가 나요. 전 세계적으로 신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협동조합에서 뭐 그 씨앗을 갈아서 오일을 만드는데 그 씨앗은 염소가 먹고 소화시켜서 싼 씨에서 뽑아내요. 그래서 여기 막 에사우이라 이런 지역으로 여행 가다 보면 나무 위에 이렇게 염소들이 이제 서가지고 아르간 그 열매를 씹고 있는 그 독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은 관광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이 지역에.
근데 안타깝게 유목하는 분들도 낙타로 그 여행 오시는 분들 맞이하는데 큰 수입을 얻었을 텐데 코로나 이후에 자주 국경이 닫혔어요, 모로코가.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국경이 닫힌다고 이런 바로바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진 않을 텐데 그런 또 어떤 집단, 생존 자체 위협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는 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여러모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공예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거 조금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남아공에서 아프리카 2위의 자동차 제조국이고요. 승용차에서는 제1위 수출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런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르노, 뭐 푸조, 시트로엥 이런 유럽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제조 공장이 모로코에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 그런 공장이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넓고 사막에 정말 바람 한 번 불면은 재생에너지 하기도 괜찮겠죠.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태양열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인 누르와르자자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코로나 이전만 해도 GDP 전체 한 7.1%를 창출하는 주요 수입원이었고요. 약 280만 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일했던 여행사 어지투어 홈페이지에 있던 걸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제가 퇴사를 하고 뭔가 공식적인 연은 없는데 제가 어쨌든 이 지도를 가지고 온 거니까 홍보를 한번 해봅니다만 제가 굉장히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즐겁게 일한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중남미라던가 아프리카 여행 가실 때 여기 상품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정말 순수한 의미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모로코 지도를 보시면 아까 수도는 라바트고요. 근데 라바트는 뭐 관광지로는 많이는 안 가는데 아무튼 그리고 카사블랑카가 좀 더 큰 도시죠. 모스크라던가 리게 카페 이런 부분 또 여기도 관광객이 많이 막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마라케시 남부 지역의 수도로 내려가면 정말 그 광장 자체 삶이 문화유산이고 여길 지나서 이 아틀라스 산맥을 지나서 여러 진짜 기암 괴석들, 떡곡들을 지나서 메르주가 사막에 닿게 되는데 참고로 이 지역에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하이 아틀라스 산맥이 있습니다. 아틀라스 산맥은 하이 아틀라스, 뭐 미들 아틀라스 이런 식으로 북아프리카 전체쭉 뻗어 있는 산맥이고요. 참고로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아프리카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다 아틀라스 산맥에서 뻗어나온 그런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서 정말 기한 괴석들을 정말 골목골목을 지나고 유목민들이 만들어낸 양탄자 혹은 아르간 오일 공동체를 지나고 메르주가에 닿아서 사막 투어를 한 후에 이렇게 또 모로코의 스위스,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도시들을 지나서 페스 또 하나의 장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 그리고 파란마을 셰프샤오엔 이렇게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으로 여행을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혼자 배낭여행 할 때는 모로코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니까 여행이 끝났고 여기 탕헤르는 또 스페인 넘어갈 수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멀지 않은 스페인이 보이고 2주 정도 했고 그리고 여행사에서 일할 때는 그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쉽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여기를 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수공예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골목골목이 진짜 몇만 개가 있는 이 나라에 이 수공예품들이 정말 큰 역할을
큰 색깔을 띠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뭐 이 양탄자 보시면은 그 유목민들이 직접 양모라든가 그런 걸로 낙타털이라든가 그런 걸로 짠 거고요. 뭐 유목민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 휴대성이 편리하고 가벼운 반면에 따뜻하니까 굉장히 모로코 양탄자가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 새겨지는 이 손으로 직접 새기는 이 문양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스 지역에 가시면 가죽도 직접 전통 방식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만드는 가죽 공예라든가, 그리고 다마신 이렇게 금속을 새기는 그런 공예라든가 도자, 그리고 이건 벨리지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슬람교 특성상 사실 좀 국교로 지정한 것 자체가 이슬람교긴 하거든요. 강요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슬람교 자체가 뭔가 사람의 형상을 조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양을 많이 새기고, 진짜 타일을 정으로 뭐 육각형을 만든다던가 별 모양을 만든다던가 정말 그냥 수작업으로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만들어요. 이런 기술을 젤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정말 아름답죠. 근데 한 가지 연구하면서 알아낸 거는, 좀 안타깝게도 공장에서 또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장인분들이 하는 거 진짜 하나하나 하는 거 시간이랑 아무래도 그런 게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점점 그런 장인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좀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모로코에 대해서 바로 지금 가기가 어려우니까 모로코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몇 가지 책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븐 바투타 아시죠? 워낙 정말 유명한 여행가인데 14세기에 아프리카, 유럽, 뭐 중동, 아시아, 중국까지 좀 이슬람 국가들 중심으로, 이슬람 지역들 중심으로 여행을 했고, 이 당시에 그런 풍속들을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인류문화학적으로도 가치가 큰 기록인데, 사실 이거 한국어로 번역된 원서를 읽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형이라던가 좀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 용어들도 같이 녹여 있어서 좀 이해하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뭐 이븐 바투타 여행기 이런 거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14세기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타르 벤젤룬이랑 레일라 슬리마니 둘 다 그 프랑스어권의 그 노벨문학상이라고 부르는 공프르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아프리카 문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 본국에서보다 그 식민 지배를 했던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문학을 하고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조금 더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조금 현실이 있기는 합니다. 아프리카 문학을 보면.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타르 벤젤루는 모로코의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모로코의 뭐 부정부패라던가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많이 써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읽은 건 요 정도고 더 있을지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라 슬리마니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로코에 있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 혹은 성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섹스와 거짓말이라는 말로 좀 녹여낸 작품이고, 사실 이런 책이 모로코 내부에서 나오긴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책 달콤한 노래는 사실 모로코의 색깔이 나오는 책은 아닌데, 근데 모로코의 작가가 썼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실 만하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같은 경우는 정말 접근도 쉽고, 유럽이랑 가깝고 어쨌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고, 사막, 바다, 도시 등 진짜 환경이 도시마다 색깔이 너무너무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진짜 쫙 보시다시피 많은 영화가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블랙호크 다운이나 모가디슈 이런 영화는 모로코가 아니라 소말리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도, 그 소말리아는 사실 현지 사정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모로코에서 촬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촬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3만 원 이상 참여해 주신 분께 카사블랑카 관람
입장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행사 후에 정리해서 아이디와 그 파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시고 저랑 뭐 기회가 있다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사블랑카 가면은 그 카사블랑카 여기 영화에 나온 카페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저도 이번에 봤는데 그 세계 2차 대전에 유럽 내륙, 그러니까 동쪽 어쨌든 서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을 하죠. 미국으로 가려 하는 난민이 발생을 하는데 육로로 가기가 힘드니 아프리카의 알제리 지역의 뭐 오랑이라던가 그런 지역을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모로코의 이제 대서양 부근에 있는 카사블랑카에서 포르투갈로 다시 올라가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런 난민들이 카사블랑카에 많이 몰려들고, 니게 카페에서 일어나는 그런 약간은 로맨틱하면서도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너무 아프리카에서 찍은 영화인데 백인 중심적인 시각만 담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아프리카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음에 혹시 또 보시면 기회 있으면 얘기 나눠볼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연구 썰은 여기까지고요. 질문과 응답을 받을 예정인데, 홍해님이 그 사이드한테 남기는 질문에 아프리카 전반적인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랑 뭐 주요 관광 지역별로 언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드보다는 제가 더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제 걸로 뺐고요. 우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주로 동남부 아프리카로 많이 갑니다. 그 세렝게티라던가 킬리만자로 산이라던가 이제 빅토리아 폭포, 나미브 사막, 그리고 케이프타운 남아공, 이렇게 좀 국민 루트라고 불러요. 동남부의 7, 8개국. 이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리고 공용어도 영어입니다. 영어가 통용이 돼요. 특히 관광객들 많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네, 그 뭐 다른 대륙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안 하시면 돼요. 뭐 그냥 밤에 혼자 다니지 말고 등등. 그리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같은 경우도 영어가 공용어는 아닌데 관광객들 맞이하는 분들과는 영어로 소통이 됩니다. 물론 뭐 프랑스어를 하고 아랍어를 하면 좀 더 깊은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안전도 한 편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지역은 워낙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위험하다고 하는 사아프리카를 여행을 했고, 거긴 프랑스어권 나라고 저는 당시에 프랑스어를 못했는데도 손짓발짓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뭐 꼭 말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도 그런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으니까 뭐 원하신다면 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안전정보 그런 거 미리 확인을 하셔서 지역별로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